예, 강원 산불 피해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 대응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주문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가 강원 산불 발생 당일 문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한 가짜 뉴스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강원 산불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도 현장에 좀 어서 달려가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 지원 또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죠. 우리 정부에 많은 숙제를 안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방직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안인데 지난해에 법안 소위 통과 못했죠. 안행위.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불이 나고 소방직 국가직화를 해야 더 신속하게 더 일사불란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의 여론 지형이 여야만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 간에도 갈등이 크거든요. 근데 소방직 국가직화에서만은 보수도 70% 가까이가 찬성해서 요즘 보기 드물게 국민들께서 뜻을 통일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민심을 받드는 곳이니까 빨리 소방직 국가직화는 정쟁화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산불 대응은 소방청이 독립되면서 소방청장 중심으로 그리고 안행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속하게 대응의 중심에 서면서 국가적 협조가 잘 된 겁니다. 여야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원활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응 잘한 건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대응 잘한 것까지 못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정말 길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소위 그 특정한 바람, 양간 지풍이 봄에 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간 지풍의 영향을 받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지 전수조사도 해야 될 테고 그걸 지중화하든지 아니면 봉합하든지 이런 데 드는 신속한 비용 그리고 이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민들 지원하는 것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쟁으로 몰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사실 소방청이 독립이 됐거든요. 독립되면서 이게 국가 재난 시에 국가 대응 총력 체계로 가자 이런 지침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대응이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국가 위기 사태에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참 잘 됐다 이런 건 뭐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대응이 잘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좀 시대가 좀 지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은 4월 초를 전후해서 발생이 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두 번 빼고 계속해서 4월 전후로 산불이 발생이 되어 왔고 또 야간에 불을 못 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 야간 산불에 대형 헬기가 없다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산불이 날 때마다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우를 대입해보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4월 전후해서 강원도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 총력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춰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카모프 헬기라든가 야간에 뜰 수 있는 그런 불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헬기 장비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정부 쪽에서 의지를 갖고 관찰을 시켜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번 산불에 나서 보면은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나서주고 불 속에 뛰어들고 이런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하나 그러나 정부 차원은 불이 나서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을 나지 않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에 반면 교사로 또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후 대응은 굉장히 잘했지만 사전 예방은 미흡했다라고 그렇죠. 재난은 예방 이야기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가 소방 공무원들 국가직 전환시키는 문제, 어제 이제 행안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또 여야 의원들 간에 좀 정치권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 의원들의 발언이 있어서 이 발언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께서 오늘 좀 통과시키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면 이 갈등만 더 정폭되는 거예요.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겁니까? 지금은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난해 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라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당국 부처 간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됐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야당이 제동을 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해도 정도 것인데 사실은 그냥 사실로 확정을 하고 그럼 야당이 왜 반대했나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한 이유가 타당하다면 좀 더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부처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저게 어떤 부처와 어떤 부처 간의 갈등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방직 국가직화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조정할 문제가 있는 정도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중에 그 헬기 도입 문제 있잖아요. 그 야간 산불 진압 헬기가 250억 정도 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한 대가. 근데 이게 강원도에서 이 250억짜리를 구입하기에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직 국가직화가 중요한 건 이제 재난 대응이라는 게 도 차원이라든지 개별 부처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재난과 관련한 그런 곳은 저는 중앙 국가직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250억의 헬기를 못 산 이유도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사야 된다. 중앙 예산으로 좀 해달라. 이런 갈등 속에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직화가 안 돼서 불먹으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죠. 이번에도 국가직화 안 됐지만 잘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게 바로 국가직화가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소방 안전 시스템, 즉 뭐 국가 재난에 있어서 지자체 간의 빈부격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외시되면 안 된다. 이런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총적인 체계가 돼야 되고 토탈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겠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공약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공약 사항이고 또 소방직 공무원들의 상당한 어떤 그런 염원이랄까요, 뭐 기대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립 자체, 즉 주도권 자체가 여당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야당이 여기에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사실상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소방차 노후율이 21%, 그다음 장비 노후율이 29%, 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열악한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반분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찰직 공무원들도 지방 분권화되고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다시 소방직이라 해서 이걸 중앙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중앙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소방직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일종의 지방직 업무다라는 겁니다. 지방직 사무. 이런 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검토 없이 그냥 이 상황이 힘들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새가 달구어졌을 때 홈이라도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좀 더 다른 부분, 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한국당 입장이 여기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이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흔들어서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는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희 말씀처럼 논의를 좀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이 조금 달려들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우리 교수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그 대통령의 그
대응 날 4일 날 네. 5시간 가지고 야당 쪽에서 어제 또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 뭐 시간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뭘 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자극했다는 지금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국당을 뭐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런 논란이 됐는지 사실 좀 씁쓸합니다. 왜냐 그러면 산불이나 국가 재난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론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상당히 건전한 태도라 보는데 5시간 이것이 세월호의 8시간하고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죠. 예.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여당이라든가 일부 언론들에서 이번에 대응이 참 잘 됐다라는 어떤 우호적인 그 여론 형성이 되니까 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가위기 청와대 정점으로서 360km 반경에 있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감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관리센터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벙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위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대응에 대한 문제죠. 다만 아쉽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밤늦게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밤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지시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행동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시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씁쓸하다라는 것이죠. 예, 청와대도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죠. 그런 가짜 뉴스.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5시간 얘기를 왜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 세월호 7시간이고 이 세월호 7시간에 아팠나 보죠.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당시에 현안 질의하면서 회의록을 살펴보니 5시간 동안 회의가 없어서 왜 회의를 안 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7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밝혀냈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늘 풀라고 그러시나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무조건 막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300여 명의 희생자들의 아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안 나타났어요 당시에. 근데 대응이 잘 됐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화재 상황은 국무총리 선에서 행안부 장관 선에서 소방청장 선에서 아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나설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보톡스를 맞았다는 등 뭐 방송사 사장들하고 술을 마셨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떠오른 거, 지금까지 나온 건 뭔가 그거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한을 풀라는 마음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한풀이 정치는 중단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한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월호라든가 그간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아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그런 공세 거기서도 사실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난무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엄청난 루머가 많이 회자가 됐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 정종의 도구로 삼아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네들도 이야기를 제기했는 만큼 우리도 야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인데 글쎄 뭐 그걸 한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한풀이에요. 네. 내용 없이 사람의 가슴에 품은 어떤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니까 이건 안 좋은 예, 한풀이죠. 한국당만 한 건 아니에요. 또 국회 딱히 한국당만 특정하면 좀 그러는데 대한애국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만 산불 관련해서 여쭙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일 그 국회 운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성 문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 관련해서 좀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좀 뜰 수 있도록 국가 비상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게 법까지 만들어서 할 일입니까? 그냥 상황 판단해서 뭐 정의용 실장이 가신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고 오직 안타까웠으면 법으로라도 예. 그런 일은 막아보자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가 끝났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 첫 5 장관이 참석을 하는 모습도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각오도 밝혔고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형 어렵게 됐으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또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수석의 경지를 촉구하는 또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청문회 후폭풍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역사가 2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제기가 됐었거든요.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국가 인재에 대한 발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적 현실에서 상당히 소홀히가 난다.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런 부분까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민에게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뜻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청와대라든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분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많은 흠집이 있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대의민주주의 시대에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인사들을 무리하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질적 취지에 사실상 벗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공세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 자체가 야당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독선과 독주로밖에 표현될 길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선의적인 측면에서라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이것이 어떤 정도의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인가 파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4월 임시국회가 이걸로 말미암아 상당히 냉각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민생 현안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묵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국정에 대한 협조, 여기에 대한 소통, 협치 이걸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게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국회에 와서 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부분도 한국당에서는 면담을 또 거절을 했었던 네.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행동과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뭐 심지어는 거리 농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위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장관들이 내방을 해서 인사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단호한 의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그게 무슨 단호한 의지입니까? 뒤끝 장렬이지. 그러니까 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낙마시킬 한 방이 있어야 낙마시키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 아, 이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해야 낙마를 시키는 거지. 야당이 싫어한다고 어떻게 낙마를 시킵니까? 그리고 이건 완전히 박영선 의원에 대한 감정풀이로밖에 안 보이는 행태이고요. 그다음에 김현철 장관의 경우 저도 그 SNS에 쓴 글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장관 이후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자. 이 정도로 기회를 줄 만한 건이지 대통령과 평화에 대한 코드가 맞다고 반대하면 그럼 자유한국당 쪽대로 평화에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보수가 길을 잃은 거죠. 나경원 대표가 애국당의 800여 표, 창원 성산에 그 표 때문에 빨리 우파, 우익 통합하자. 또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해야 되니까 뭐 하자 해도 대한애국당이 싫다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의 슬로건은 자유한국당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자유한국당하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흔들기, 뒤끝 정치로 계속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흔들기보다는 보수의 정체성으로 재난에 대한 대안, 보수의 정체성으로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을 때고 대안을 못 찾으면 흔들기는 계속될 테고 국회는 계속 흔들릴 테고 국민들은 국회의 염증을 느낄 테고 총선이 어디로 갈지 정말 염려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안타까운 질문만 드린 것 같아요. 뭐 이재민들 분들께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도 TV를 보고 계실 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정쟁 이야기만 합니다. 예, 좀 아쉽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됩니다. 사망 원인을 누가 특정 세력, 특정인이 제공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야당 쪽에서 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이 결국 숙한으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의학적으로 숙한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고 조그만 빌미라도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동하지 않나라는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겠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금 사회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재벌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냉각기를 가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노동시장에 대한 우대 정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좀 외통수로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진이 실질적으로 연금사회주의라는 부분 비판을 하는 그 당사자로서 장작 바로 지목될 수 있는 그런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조양호 회장이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사인에서 그 사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자가 또 그 관계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인터뷰로 어느 정도 건강을 좀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산해 이사 예능이 실패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것을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책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죽음을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쟁화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야 되겠죠. 우선 첫째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식의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도 언론 탓을 해야죠. 그 한진 일가의 갑질 부분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송구합니다만 죽음 앞에서. 근데 한진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건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정말 국민을 경악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하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내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어요. 땅콩 회항이라는 그런 게 다 없었다고 얘기하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만 고인에게 이게 누가 되니까 한동안은 좀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저임금을 놓고 임금사회주의라고 하고 그럼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입니까? 우리 법률이 사회주의입니까?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오너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이 그럼 사회주의 헌법입니까? 우리 법이 이게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이념화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진입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보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형법상, 제도상, 헌법상 이것이 사유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흐름이라는 것은 경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게 임금 사회주의가 최저임금제가 그 단어 자체를 연금 사회주의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건 말씀드리는 말이 안 거죠. 돼요. 예. 그런 단어가 나왔고 그건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3명대 이상의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